안녕하세요. 유랑TV 증권부입니다. 4월 24일 금요일 증시 시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밤에 미국 증시는 장 초반엔 좋았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차 안에서 한 미국에서 600조 정도죠. 600조 정도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상원, 하원 다 통과됐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만 결제가 남은 상태라서 장 초반은 좋았는데 장 막판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 두각을 받았던 렘데시비르의 그 효과가 아직까지는 인상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장 막판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 영향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가져오는 자료가 있죠. 이제 FRED 미연준에서 과연 달러를 얼마나 풀었나. 4월 22일 이번 주 수요일 기준으로 계속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약간 뭐랄까 아이러니한 게요. 이게 이제 2008년도 9월 달인가 그렇거든요.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이제 리먼 브라더스 이제 회사죠. 은행 회사가 이제 파산하면서 미연준에서 이제 달러를 그때 당시에는 이만큼 풀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달러를 이만큼 풀었으면 경제가 좋아질수록 이 달러를 회수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부분이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 이때보다 한 2배 이상 좀 달러를 풀고 있습니다. 2008년도 9월 달에 달러를 푼 것도 아직까지 회수를 안 했는데 지금 더욱더 달러를 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비관론자가 아니지만 지금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전 세계 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해서 이렇게 이제 무제한 달러를 풀어도 과연 부작용이 없는지 우리는 곰곰이 주말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누가 해준 영화가 있는데 그 영어 제목으로 더 빅숏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공매도라는 이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이때 당시 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지기 바로 2년 전에 공매도를 베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영화인데 저는 이번 주말에 한번 이 영화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때 당시에 몇몇 사람들이 공매도에 투자를 했는지, 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진 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거랑 이번에 달러를 무제한은 푼 거, 이 달러 양이랑 좀 약간 배경은 다르지만 세계 기축 통화를 이렇게 많이 푼다고 하면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지 그거는 한번 의심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내 증시 상황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상황은 우선 S&P 500 야간 선물 지수는 뭐 무난했어요. 한 0.5% 정도 상하. 변동성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따라 우리나라 주식이 증시가 약간 불안했습니다. 장 막판에 미스터 김에 북한에 있는 미스터 김에 뭐 사망했다 뭐 그런 찌라시가 또 계속 퍼지면서 이제 장 막판에 이제 자꾸 이제 힘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환율은 좀 안정적이었어요. 많이 뭐 확 오르지도 않고 한 5원 정도 오른 1235원에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코스닥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누가 봐도 건전한 조정이에요. 건전한 조정.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외국인이 이런 걸로 좀 우리나라를 흔드나라는 생각도 들고 참
참 뭐랄까 참 별의별 방법을 다 쓴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또 왜 그러냐면 또 왜 창 막판에 외국인은 겁나 판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판 것도 아닌데 선물은 또 엄청나게 샀어요. 또 예, 참 기간도 눈치 없게 그냥 다 팔고요. 네. 연기금도 오늘 좀 눈치 없게 다 팔았죠. 예,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별다른 특이사항 없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기술적인 대응으로 맞섰습니다. 오늘 금일 추천 종목은 없습니다. 추천 종목 없는데 오늘 영상이 거의 주제라고 볼 수 있죠. 예, 기술적 대응은 불확실한 증시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와 같다. 예, 오늘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보유하고 있던 일부 종목들을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때 제가 이제 이 추천하는 날에 저도 샀는데 오늘 제 기준에 이제 58,000원, 네, 선초가 58,000원을 이탈해가지고 또 뭐 거래량은 또 많지도 않고 오늘 증시 상황이 좀 애매모호해서 이때 산 비중의 한 50%를 손절을 했습니다. 뭐 많이 뭐 손해도 보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보유했던 KMW, 예, 이날 추천한 날에 저도 사가지고 이날 50% 분할 매도하고 이날 50% 오늘 분할 매도했습니다. 분할 익절이죠. 익절했고 또 하나 카카오죠. 카카오 이때 이제 추천한 날에 저도 사가지고 오늘 보유 비중이 50%를 익절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제가 이제 뒤늦게 샀어요. 뒤늦게 이제 분할 매수하면서 샀는데 오늘 또 제 기준에 기술적 분석에 손절 아니면 이제 매물대를 소폭 강하게 이탈을 한 건 아니에요. 소폭 이탈해가지고 그래도 뭐 전량 매도는 아니고 보유 비중의 50%는 손절했습니다. 오늘 이제 추천 종목들을 보면은 오늘 그래도 카카오가 오늘 최고가를 갱신했지만 KMW랑 카카오 보유 비중에서 50%를 익절했고 제가 이제 4월 7일 날 뭐 삼성 SDI, LG화학, 에코프로비엠, 일지 머티리얼즈를 추천드렸는데 제가 이날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투자 자금 전부를 다 이제 분할 골고루 매수를 해가지고 돈이 없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익절하면서 남은 돈으로 뒤늦게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랑 일지 머티리얼즈를 분할 매수를 했는데 위에 보신 것처럼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4월 7일 기준으로는 이제 50% 익절을 해야 되는 자리고요. 제가 뒤늦게 들어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 입장에서는 50% 보유 중에 50%를 손절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죠. 네. 제가 추천한 날이 이 날인데 오늘 보유 중에 50%를 이제 손절했습니다. 적혀 있죠. 네, 오늘 좀 매물대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또 강하게 이탈한 건 아니라서 보유 중에 50%를 손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세워본다면 이게 되게 불안하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올라왔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 비해서 거의 30% 정도 올라왔어요. 코스피랑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왔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익절할 타이밍을 기다렸는데 마침 오늘도 뭐 좀 외국인이 뭐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오려고 하는지 계속 흔들잖아요. 북한 이슈를 가지고서 뭐 이제 과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불안한 시장에서는 이제 팔아야 할지 사야 할지 망설일 때는 자신만의 기술적 대응이죠. 기술적 대응이라도 하고 이제 기계적 대응이라고 하는데 제 채널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기술적 분석 저는 이 기술적 분석이 증시시장에서 자신만의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추천하는 제 채널에 있는 기술적 분석도 뭐 참조하셔도 되고요. 자기만의 이제 기준
가지고 기술적 분석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놓고 그걸 그대로 대응을 하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금일은 다행히 이제 환율이 급등하지 않았습니다. 한 5원 정도 상승했지만 뭐 그게 크게 급등한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또 외국인이 또 장 막판에 이제 선물을 대량 매수해가지고 오늘 이 상태로 봐서는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 근데 주말에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 좀 그게 그래서 이제 불확실한 주말을 앞두고서 이제 그에 맞게 맞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만의 기술적 대응을 꼭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무기예요, 무기. 자기만의 무기예요. 이 기술적 대응은 이거 없이 그냥 이런 어떻게 해서든 뺏고 뺏기는 이 시장에서 이 뺏고 뺏기는 전쟁터예요. 예. 이런 전쟁터에서 그나마 대응할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 저는 이 더 빅샷 공매도 의미가 좀 참 깊어요. 이 영화를 다시 한번 찾아볼 예정입니다. 뭔가 좀 뭔가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네. 과연 이렇게 달러를 무지한 찍어도 과연 뭐좀 통화 경제라고 하죠. 통화 경제 체대. 조금 더 제가 사설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그 물물 교환 경제라고 해야 되나? 식물 경제였잖아요. 식물 경제에서 근본위 제도가 나와가지고 금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축 통화를 만들고서 그랬는데 한 1970년도였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인가요? 그 사람이 근본위 제도를 과감히 이제 탈퇴를 했죠. 탈퇴하고 우리는 어, 달러라는 세계 기축 통화를 가지고서 근본위 제도를 탈퇴한 그냥 통화 경제 체제를 하나 만들었죠. 달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니요, 근데 과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이 달러라는 기축 통화를 가지고 하는 이 통화 경제 체제에 어, 약점은 없는지, 예? 약점. 이 영화 저는 줄거리를 예전에 한번 봤어요. 한번 봤는데 이 더 빅샷 공매도라는 영화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이때 당시에도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맹신을 가지고서 무한대로 파생 상품을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잃고 연체를 하는 바람에 이제 그 파생 상품이 하나 둘씩 무너지면서 이제 미국의 전체 금융시장이 무너지고 그 여파가 이제 세계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미친 건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통화 경제 체제가 과연 안전한 경제 체제인지도 한번 우리는 이 시점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네, 오늘 하루는 약간 좀 뒤가 좀 찜찜했는데 그래도 주말은 좀 알차게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아니,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